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이름 하나가 내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아, 새벽 2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낯선 이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미진이는 누구고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순옥입니다. 올해 66. 남편 박민규와는 26에 만나 이듬해 결혼했으니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0년에 가깝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도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그 윤곽,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이마, 언제부턴가 성성해진 머리카락, 40년을 함께 보낸 사람.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사람. 당신. 작게 불러봤지만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진이라는 이름. 우리 주변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고. 그저 꿈속에서 흘러나온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응. 오늘 미역국 끓였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상.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내 세계는 어젯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혔는데 남편의 세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응?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는 남편. 혹시 미진이라는 사람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쥔 손끝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 그게 누구야? 태연한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평소보다 반음 높았습니다. 아니, 그냥 어제 당신이 잠꼬대로 그 이름을 불렀어. 내가? 하하, 잠꼬대가 뭔 소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꿈에서 누굴 봤나 본데.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하는 남편. 더 이상 묻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멍하니 빈 식탁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7살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처음엔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전만큼 곧지 못하고 무릎이 아프다며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이성의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가가서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죠. 몇 가지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남편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큰아들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문득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도로 소파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또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는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먹는다고. 평소 같았으면 조심히 다녀와 술 적당히 마시고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디서 먹는데? 강남 쪽, 왜? 아니, 그냥. 몇 시쯤 끝나? 글쎄, 한 9시, 10시. 남편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였죠.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대로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저녁 7시. 저는 강남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책이 밀려왔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죠. 7시 반쯤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반대편으로 향했죠. 저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큰 거리를 따라 10여 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레스토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우아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그저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다. 남편 말대로 업무상 만난 것일 수도 있다.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속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함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둘은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마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10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 저녁 먹었어. 응, 뭐 그냥 대충.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인정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40년이 거짓이 되어버릴까봐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출 일정,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또다시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또
무심코 반문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하나 진행 중이거든. 자주 만나야 돼.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왔죠. 저는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레스토랑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려다 발견한 명함이었죠. 정미진, 다운건설 이사. 미진.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정미진 다운건설을 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사 임원 소개란에 사진도 있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그날 밤 레스토랑에 들어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미진이라는 이름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남편 박민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회사원, 저녁에는 충실한 남편, 그리고 틈틈이 정미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쏟아졌지만 답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남편이 주말에 하루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 어디 가는데? 부산. 거래처 공장 점검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잘 다녀와. 응. 전화할게.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뒤따라 나섰죠. 지하철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부산행 KTX 대신 강남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저도 다른 칸에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남편은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서둘러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탄 택시는 한남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동네였죠.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남편의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실에 무언가 이야기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 정미진이 나타났습니다. 간편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해 보였죠.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곧 한 대의 차가 나왔습니다. 정미진의 차인 듯 했습니다. 은색 수입차였죠.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두 번째 미행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려 조용한 교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차에서 내려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창문 너머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둘은 카페를 나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정미진은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둘은 메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아, 파스타 하나요. 정신없이 주문했습니다.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자리를 지키려면 주문은 해야 했습니다. 창가에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연인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가끔 웃음을 터뜨렸고 남편이 정미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한남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둘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살아온 공간인데 처음 온 것처럼 어색했죠.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 다음 날 일요일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땠어? 공장 시설이 생각보다 낡아서 점검하느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느라.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간 척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을 따라다니며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말로 업무상 관계일 수도 있다는 희망.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다운건설과의 업무 계약서. 여러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사진 몇 장. 정미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샤워하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둘러 사진들을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뭐해? 아, 그냥 TV 보려고.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표정이었죠. 다음 주 남편이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어야 돼. 응.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일 테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대면하겠다고. 같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남편과 정미진이 자주 가는 그곳. 이번에는 밖에서 지켜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지 오래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몇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 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창가 쪽 자리를 안내하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쪽 구석 자리로 주세요.
남편과 정미진이 보이는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무거나 시켰습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정미진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정미진이 고개를 젖히고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저 여자는 받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박민규 씨 아내입니다. 정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부산 출장 간다더니 여기 있었네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남동 아파트에 계셨죠? 저도 거기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여보,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봤으니까.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미진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봤어요. 서재 서랍에 숨겨둔 거.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것도 오해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할래요. 당신이 저 여자와 즐거운 시간 보내는 바로 이곳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40년이에요. 40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지탱해준 사람도 나였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한 사람도 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보, 제발.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창피해요? 나도 창피해요. 66살 먹어서 남편 뒤를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요. 집에 가서 끝까지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말해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업무상 아는 사람이야. 다온건설 이사로 일하고 있고 우리 회사랑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 그게 전부예요? 업무 관계면 왜 주말에 만나요? 왜 사진을 찍어요? 왜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친하긴 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그런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친구예요? 67살 먹은 남자가 50대 여자랑 주말에 데이트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친구 관계예요? 팔짱은 안 꼈어.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봤어요.
식당에서 음식 나눠 먹는 것도 봤고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어요. 그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왜요? 왜 그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편했어. 편하다고요? 응. 정미진이랑 있으면 뭐랄까 부담이 없어.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가장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랑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보, 제발. 이혼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계획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뭐,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다른 여자가 더 편하고 나는 당신이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한남동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큰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남편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38의 아들. 대기업을 다니다 얼마 전 독립해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했죠. 요즘 일이 많아 자주 못 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일 끝나고 근처 지나가다가 불 켜진 거 보고 들렀어요. 민준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남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여보, 남편이 제지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미진이라는 여자? 다운건설 이사래. 몇 달째 만나고 있더라.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다 봤어. 따라다니면서 확인했어. 식사하고 데이트하고 심지어 주말에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도 봤어? 민준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복잡해요? 뭐가 복잡한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바람은 아니야. 그냥 뭐예요? 친구요? 업무 관계요? 그럼 왜 엄마한테 숨겼어요? 아들이 따지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미진이요. 그 사람 저희 회사 컨설턴트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정미진 이사님, 저희 회사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아빠 회사랑 프로젝트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제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라 저희 회사 컨설턴트로 모셨죠. 민준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소개해드렸어요. 다운건설이랑 프로젝트 하면 아빠 회사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민준아, 혹시 남편이 무언가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주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복도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 이사님. 아, 그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죠. 잠시 후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정미진 이사님이에요. 엄마가 레스토랑에 오신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 이사님이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오해? 아빠랑의 관계가 오해를 살만했다고. 하지만 정말 업무 관계였다고 하시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직접 봤어? 내 아버지랑 그 여자가? 엄마,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뭘 확인해? 정 이사님이 저희 회사 컨설턴트잖아요.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서서 확인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도 없었죠. 그래라. 확실히 알아봐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들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만 다시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소개한 사람이었어? 응. 그런데 이건 몰랐어. 민준이 회사 컨설턴트인 줄은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저녁에 얘기하자.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정미진을 소개했다고?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었단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미진 이사님이랑 통화했어요. 업무 관계가 맞대요. 아빠 회사랑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난 거라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게 다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만난 것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였대요. 한남동 아파트는 정 이사님 집이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뭘 의논해. 자료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하고 그런 거였대요. 말이 안 됐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어제까지 보고 온 게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손잡고 어깨 두르고 얼굴에 미소 가득하고. 엄마,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정 이사님 말로는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대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지 않으셨나 봐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의논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도 하게 됐대요. 그게 다래요. 그걸 믿으라고? 엄마, 저도 확인했어요. 정 이사님 휴대폰에 있는 아빠랑 주고받은 문자들 다 업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직접 본 거랑은 달라.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 이사님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믿어주세요. 아빠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도 분명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엄마, 제가 정 이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당분간 아빠 회사랑 프로젝트 중단하자고. 엄마가 불편해 하시니까요. 오해를 풀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대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아빠도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했죠. 민준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해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죠. 민준이한테 들었어. 정미진 씨랑 당분간 안 만난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업무상 친해진 거였어. 그래도 내가 본 건 그렇지 않았잖아. 알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정미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평온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균열은 여전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정육점을 돌았죠. 그러다 우연히 민준이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아들 얼굴도 볼 겸 건물에 들어서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죠. 정미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건물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준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했습니다. 업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분명 아버지와 정미진의 만남을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는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순전히 일 때문일까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만났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아니야. 왜 갑자기 민준이 얘기를? 회사에서 잘하고 있나 싶어서. 응, 잘하고 있지. 최근에 프로젝트 몇 개 따냈다고 하더라. 남편은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미진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민준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쯤 건물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미진도 함께. 둘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정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업무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일 때문에 만난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대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팀장님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정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계획된 일이었으니까요. 계획된 일?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직접 레스토랑까지 오실 줄이야. 저도 예상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민준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부회장님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부회장,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일이 불편해요. 팀장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정 이사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세요. 약속대로 컨설팅 비용 2배로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잖아요. 흔드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아버지 회사 지분 문제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동생이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갔어요. 저도 제 몫을 받아야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어머니가 이혼까지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혼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엄마 성격상 그냥 아버지를 압박하려는 거죠. 그래도 정 이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히 중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님 2분 다 상처받지 않게 할 거예요. 제 목적은 지분 재조정이지 부모님 이혼이 아니니까요. 지분 재조정.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한 상태에서 제가 중재자로 나서면 자연스럽게 회사 지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동생한테 준 것만큼 저한테도 달라고. 그래서 부회장님이 외도하는 것처럼 연출한 거군요. 엄마가 의심하게 만들고 증거를 찾게 하고 결국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죄책감에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계획 아니에요? 정말로 이혼까지 가면 어쩌려고요? 안 갈 거예요. 엄마는 40년을 함께 산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못해요. 저는 엄마를 잘 알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까지 간다 해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가 개입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 목적은 달성되는 거죠. 정 이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면 다 끝나요.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할 거거든요. 거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제 아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모든 걸 계획했다니. 남편과 정미진의 만남도 제가 목격한 친밀한 장면들도 모두 연출이었다니. 아들이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돈 때문에, 지분 때문에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가족회의에 민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알았다. 동생도 오고 아빠도 엄마도 꼭 오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민준이한테 연락받았어. 토요일에. 응.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당신, 응? 민준이 회사에 투자한 적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작년에 독립할 때 좀 도와줬지. 왜? 얼마나? 글쎄. 5천 정도. 왜 갑자기? 그리고 회사 지분은? 남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민수한테는 15% 줬고, 민준이한테는 5%. 왜 차이가 나? 민수가 막내고 민수는 우리 회사 소속이잖아. 민준이는 따로 사업하니까. 민준이가 불만 있어 했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혹시 민준이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민준이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남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흘린 눈물보다 더 아팠습니다. 외부의 여자보다 내 피부 치인 아들의 배신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준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이의 아내 수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이미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테이블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저녁 먹기 전에 얘기 좀 하려고요. 무슨 얘기?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가족 모두와 관련된 손님 한 분 더 올 거예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정 이사님, 여기는 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려고요. 정미진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잠깐! 제가 민준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준아, 내가 할 말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할 말이 있다. 무슨, 조용히 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정미진을 봤습니다. 정 이사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당신이 우리 남편과 친밀하게 행동한 건 누구의 지시였나요? 정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대답하세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닥치고 있어? 남편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시킨 거지? 정미진 이사님한테 내 아버지와 친밀하게 행동하라고. 내가 의심하게 만들라고. 증거를 만들라고. 엄마, 그게, 어제 들었어. 정 이사님이랑 식사하면서 하던 얘기. 다 들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분 재조정? 동생이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갔으니까 너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거야? 남편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그게 사실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
제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공평하게 하려고 부모를 속이고 가족을 이용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알아? 정미진 이사님을 내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일부러 친밀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내가 의심하게 유도하고 엄마, 저는 부모님 이혼시키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압박해서. 아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압박해서 뭘 얻으려고 했어? 지분을 재조정하려고요. 동생한테 준 만큼 저한테도. 그래서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밤마다 잠 못 자고 내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의심하고 마음 졸이고 엄마,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는 내 엄마를 너무 모르는구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믿음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정미진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단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계약이었어요. 계약. 네. 팀장님이 컨설팅 의뢰를 하셨어요. 부회장님과 친밀하게 지내달라고. 그게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돈을 받고 남의 가정을 흔들었다는 거네요. 정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아버지 제발.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 몫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목,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적다고 생각했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사업 자금.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지 알아? 민수는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 그래서 지분을 더 준 거야. 너는 나가서 사업한다며. 그래서 돈으로 지원해 준 거고. 너는 내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아들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이용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남편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회사 지분 원하는 거 맞지? 좋아. 줄게. 아버지, 대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민수야, 남편이 둘째를 봤습니다. 내 지분 절반을 형한테 넘겨라. 내 형이 원하는 걸 줘야지. 그래야 이 지독한 탐욕이 끝날 테니까. 남편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명절에도 오지 마.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마. 나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수연이가 전화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문이 났습니다. 업계에서 정미진이 가족을 이용한 컨설팅을 했다는 소문이 그녀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그로 인해 곤두박질 쳤죠. 저와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고 오히려 애틋해졌죠.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저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이, 지분이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가족이요. 엄마, 아빠, 동생 다 잃어버렸어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앉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 알아?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너는 몰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밤마다 잠 못 자고 남편을 미행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서랍을 뒤지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니? 죄송해요. 그런데 더 아팠던 건 뭔지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게 다 내가 꾸민 일이었다는 거.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부의 여자보다 피부치인 내가 날 배신한 게 더 아팠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서. 거실에 앉은 민준이를 보고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무표정하게 아들을 봤습니다. 왜 왔어?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내가 원했던 거, 집은 말이야.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남편이 한참 아들을 봤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 예? 가족 저녁 먹으러. 너랑 수연이랑 민수도 부르고.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끝이야. 알았지? 네. 꼭 오겠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1년이야. 1년 동안 내가 진심인지 지켜볼 거야. 네,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그래. 가봐. 네. 그럼 토요일에 올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응,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못 미워하겠더라고.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닐까? 또 속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번 더 믿어주는 게 부모 아닐까? 첫 번째 토요일. 민준이와 수연이가 정확히 6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엄마, 이거 과일이에요. 그래, 고맙다.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덜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민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예요. 어머, 고맙다.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주 토요일이 왔고, 민준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민준이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께 3달 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탐욕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엄마, 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믿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되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들 민준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1년 다 채우지 않아도 돼. 예? 이미 증명했어. 내가 변했다는 걸.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시.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7입니다. 남편은 68이 됐죠. 민준이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당연한 일이 됐죠.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30년이 아니라 40년의 믿음이었습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사랑과 용서로.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